네, 3개의 영상에 걸쳐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코드로 구현해보면 나중에 배울 트랜스포머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클립이나 멀티모달 학습에서의 직관을 얻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핫한 키워드라고 해도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간단한 컴퓨터 비전 문제에는 굳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CNN 기반의 모델들이 더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실행 속도도 더 빨라요.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하고 복잡한 작업, 특히 이미지의 전역적 맥락, 글로벌 컨텍스트가 중요한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매우 잘 동작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를테면 고양이, 이는 고양이로, 자동차, 이는 자동차로, 혹은 연필이 있다면 이는 연필로, 각각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클래스에 맞게 분류를 해줘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복잡해져요. 자동차인지, 연필인지, 고양이인지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이미지를 멀티모달에 넘겨주고 이건 어떤 그림이지? 라고 물어보면 작은 고양이가 큰 연필로 자동차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귀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처럼 단순한 컴퓨터 비전 문제가 아닌 전체 이미지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매우 잘 동작해요. 지난 챕터에서 살펴봤듯이 트랜스포머는 언어 처리에 매우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 트랜스포머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당 챕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트랜스포머 페이퍼는 문장 번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구조는 피처를 추출하는 인코더 파트, 그리고 문장 토큰을 생성하는 디코더 파트가 같이 동작해요. 하지만 간단한 문장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면 I love you all이라는 문장이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문장 생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디코더 파트는 필요 없어요. 이 I love you all이라는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셀프 어텐션만으로도 충분히 동작해요. I love you all이라는 문장을 각각 토큰 단위로 나눠줘요. 순서대로 포지션 임베딩, 위치 정보를 더한 뒤 우리가 아는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면 돼요. 셀프 어텐션은 각각의 벡터에서 쿼리, 키, 밸류를 추출해요. 그중 쿼리와 키 간의 관계를 통해 스코어 매트릭스를 만들고 스코어 매트릭스에 따라서 밸류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동작해요. 그럼 각각의 토큰이 서로를 참조하면서 맥락을 파악해 가면서 토큰 벡터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랜스포머를 모르는 상태로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트랜스포머 정말 쉽게 설명했으니까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에서 해당 부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트랜스포머의 대성공 이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20년에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해당 페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거인데 이 중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셀프 어텐션에서 배운 인코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왼쪽의 그림이 다예요. 사실 이를 이해하면 매우 쉬워요. 간단하게 말해서 주어진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이곳에, 두 번째 패치 이미지는 이곳에, 세 번째 패치 이미지는 이곳에 놓고 각각의 패치를 트랜스포머의 토큰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아직 어려운데 천천히 설명할게요. 처음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해요.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쉬운 이해를 위해 아주 낮은 레졸루션, 가로, 세로의 길이는 12픽셀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주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9조각으로 잘라내요. 그럼 각각의 패치들은 그 사이즈가 4 by 4가 될 거예요. 컬러 이미지니까 정확하게 각각의 패치의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4 곱하기 세로 4
곱하기 RGB 값 3으로 해서 48이 돼요. 결국 48의 데이터 사이즈를 가진 각각의 패치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적용해서 1차원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1차원 벡터를 토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I love you all 언어 모델에서는 각각 단어, 토큰들에 대한 1차원 벡터가 있었다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각각의 패치를 1차원으로 변형시키면 이게 하나의 토큰으로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I love you all 대신 이렇게 쪼개낸 패치가 어텐션의 토큰으로서 동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패치를 토큰으로 변형시킨다면 첫 번째 패치는 이곳으로, 두 번째 이미지 패치는 이곳, 세 번째 이미지 패치는 이곳, 그렇게 총 9개의 패치가 셀프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토큰은 이미지에서 빼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토큰은 CLS 토큰이라고 보면 되는데 페이퍼에서도 그 CLS 토큰은 여기 위치에 있어요. 0번째 토큰, 클래스 토큰은 나중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 아웃풋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를 판단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클래스 토큰 하나와 이미지 패치에서 넘어온 9개의 토큰, 총 10개의 벡터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각의 벡터에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요. 포지션 임베딩은 언어 모델에서 썼던 거와 같아요. 대신 이번에는 1D 디멘션이 아닌 X축과 Y축이 있기 때문에 2D 인포메이션을 포지션 임베딩으로 넣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우리가 아는 셀프 어텐션에 넣으면 각각의 이미지 토큰들이 쿼리, 키, 밸류를 통해 서로를 참조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I love you all이 아닌 클래스 토큰과 이미지 토큰이 되겠죠? 이 10개의 토큰들이 쿼리, 키, 밸류를 통해 스코어 매트릭스를 만들고 스코어 매트릭스에서 밸류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즉 이전 챕터에서 설명한 셀프 어텐션의 방식 그대로 이미지의 글로벌 컨텍스트, 전체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핵심이에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넣어주고 인코더 블락을 몇 번 반복하면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클래스는 마지막 CLS,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 벡터만 가져다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면 돼요.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쉬운 설명을 위해 이미지 레졸루션을 많이 낮췄어요. 실제 페이퍼에서는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을 12x12가 아닌 224x224를 사용해요.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패치 레졸루션을 16 곱하기 16으로 두었어요. 그럴 경우 패치의 개수는 가로로 14개, 세로로 14개가 되면서 총 196개의 패치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래스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서 총 197개의 벡터들이 인풋으로 들어와요. 또한 기본 모델의 경우는 이 각각의 벡터의 길이는 768로 두었어요. 그리고 어텐션 디멘션의 사이즈는 64, 헤드의 개수는 12예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까지 합한 인코더 블럭이 총 12번 반복되면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돼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구조만 보면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트랜스포머와 매우 비슷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미 트랜스포머를 알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 페이퍼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읽고 비전 트랜스포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글로벌 컨텍스트를 읽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또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이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다룰 거지만 그 전에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그 다음에 이 페이퍼의 각각의 그림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비전 트랜스포머 코드 영상에서 계속 진행할게요.